안녕하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가는 윈닝 코칭 협회입니다. 지난 6월 15일 안전저널에 실린 기사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게재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안전저널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지 코칭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딜레마를 해결할 안전전략 코칭에 대해 두 가지 동영상이 제작됩니다. 이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상편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된 규제 강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와 또한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의 핵심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월 15일자 안전저널 1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재 사건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유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형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강화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핵심 원인으로 법정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 약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지적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엄정 처벌을 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처벌이 약한 이유는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범죄군으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된 상황입니다.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나서서 양형기준을 조정하도록 헌법재판소의 양형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신문의 사면에 실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형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전보건연구원의 결과 발표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발표한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특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을 피하면서 아울러 너무 과소하게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한 전제 조건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아리송하게 들리다 보니 산업안전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을 주장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 의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양형 기준이 낮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벌 강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견의 밑바닥에는 약한 제재가 낮은 안전 수준이 주범이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를 우려하는 입장의 전문가는 사업주가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정부의 행태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조차도 이처럼 극명하게 문제풀이 해법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같은 날 11면의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반기는 사설에서는 처벌이 약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곤란하다는 입장과 과거 솜방망이 형량 그리고 산업재해 재범률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처벌 강화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사설의 후반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소홀히 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처벌 강화 후속 조치로서 준법의식 제고와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관리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처벌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법 규정을 준수할 여건의 조성과 규정을 정비하고 준법 의식을 높이면서 사업주가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달리 해야 하는 딜레마 성격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아무리 딜레마 문제라고 하더라도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질문과 더불어 문제 해결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가려운 곳을 긁고는 있는지, 전술적 방법들은 타당한지, 일회성의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 실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말과 글로는 다 될 수 있는데 행동으로도 실천될 수 있는지가 전략 수립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실을 소개시켜드리면 문제 해결 기법을 알면 알수록 문제 해결은 쉬워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도 단순해지며 업무도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법의 핵심을 모르면 모를수록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만 하고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법을 소개시켜드리는 윈윈 코칭 협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의 키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